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이드 인 서울시는 아름답고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만날 주인공은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쏟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시장을 좀 현대화하는 거거든요.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와도 가슴 뛰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각오로. 어서 오십시오. 김평남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또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볼 텐데요. 네. 저희가 공식 오프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김평남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저는 0시 30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0시 30분 전, 네. 그러니까 11시 반. 그렇죠. 근데 통상 11시 반보다는 30분 전이라는 게 좀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긴장감 확 오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시 30분 전이라 하면 하루를 좀 마감하는 차원에서 네. 하루를 좀 오늘 있었던 일정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네. 혹시 빠뜨렸거나 또 뭐 좀 미미한 점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또 아울러서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하루가 또 30분 전이기 때문에 네. 내일 있어야 할 또 진행해야 될 일정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일종의 예습이겠죠. 그렇게 네. 해보는 그런 좀 습관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0시 30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시 30분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쭉 보면서 자아성찰도 하고 그렇죠. 내일 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습을 또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준비된 의원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7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이 되신 후에 굉장히 좀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저를 뽑아주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좀 한시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네. 또 초선의원으로서도 시장이나든지 우리 의정 활동에서 배워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네. 뭐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전혀 생소한 이런 분야들은 배워가고 또 시민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금세 1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천만 시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자리에 계셔갖고 책임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정말 끝이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인재다, 안전 사고가 나면 항상 인재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놓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네. 대형 사고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형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면서 항상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달려나가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저희들이 만든 정책이나 또 그런 서울시의 활동들이 네.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거나 또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그냥 탁상 행정 형태의 네.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하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년 된 하수구를 제가 직접 최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래서 최초로 현장도 하수구도 들어가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직원들과 함께 이제 실태 점검도 나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그렇죠.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얘기가 답은 현장에 있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주로 들었던 얘기가
문제안에 답이 있다. 그렇죠. 저는 잘 못 찾았거든요. 어디 현장을 나가보시니까 그 답이 딱 보이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서류상으로만 봤던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에 갔더니 물론 그 내용에도 서류 안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 공사하는 또 담당자의 또 생각, 또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의원 되기 전에 느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급적 많이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의원님이 해온 일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에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생활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이죠. 교육 환경 개선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급식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벽 문제, 또 교실의 냉난방 문제 등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화장실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화장실에 가봤더니 가림막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참 민감한 시기인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좀 고민을 해봐서 찾아봤더니 화장실 가림막 설치에 대한 조례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또 남다른 시각으로 또 문제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소변기가 한 7, 8칸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또 동방예의지국이고 겸손한 나라다 보니까 좀 저쪽 사이드 쪽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사이드 쪽으로 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7칸이 남아있으면 좀 한 2-3칸 떨어진 데를 하면 될 텐데 꼭 옆에 와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어떤 심리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림막이 동성일지라도 꼭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 한참 이 성장기의 그 민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청소년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민감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화장실은 나라의 얼굴이면서 문화의 척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실의 휴지통 없애기와 또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하자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3-4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 토론회를 하기로 한 그런 간담회예요. 심각하네요. 아휴. 자,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이다. 많이 깨끗해진 모습이죠. 변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휴게소나 지하철, 대학교 등의 일부 남자 화장실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없으면 사실은 그 프라이버시로 인한 그런 피해가 많다라는 그런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일수록 우리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의 공중 화장실에 가림막이 어떻게 의무화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서울 시내 공중 화장실은 의무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앞으로도 그런 가림막 시설을 개선하는 또 설치하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겠죠. 작년 1월부터 공중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보면은 남학생 화장실은 가림막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임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교의 재량이 맡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또 다른 급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취소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등한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남학생 화장실 가림막 언제쯤이나 돼야 서울 시내 전체 학교에 이 설치가 될까요? 예,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난 9월 6일 날 우리 서울시의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한 42% 정도가 네. 학교에 가림막,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설치는 동시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한 네. 3개년에 걸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김평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요, 의원님에 대해서 한층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취 파수꾼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불편한 점이 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네. 내용을 봤더니 악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저도 악취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또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이상이 상주하는 건물이 서울시에 약 6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에만 1,500개입니다. 그런 여러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에 정화조에서 이제 일정 양이 차게 되면 이제 펌핑을 하게 되거든요. 네. 펌핑을 할 때 분뇨에서 나는 악취가 네. 일반 이 하수구나 또 빗물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상시 24시간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요. 펌핑을 할 때 나다 보니까 그 일대를 지나가는 주민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네.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는 걸 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취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악취 저감 장치를 작년 2018년 10월부터 이제 환경부 법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설치를 하신 건물도 있고 네. 안 한 건물도 있고 하는데 지금 거의 98% 이상이 설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다. 지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2016년도 경주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죠. 네네. 그리고 난 이후에 2017년도 또 포항.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은 외부 멀리 좀 해상에서 일어났던 뭐 그 정도만 네. 있었지 감지가 크게 일어나거나 사고가 발생했던 예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몇 년 사이에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지진이 좀 적은 규모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또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또 특히 문화재 소실 같은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더 이상 그렇다면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좀 단계 또 수준별로 좀 네. 재난을 좀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요령도 네. 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죠. 저도 동감합니다. 뭐 알고 어떤 재난을 당하는 거와 모르고 당하는 거는 큰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재난 대피 요령부터 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일차적으로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신축 같은 경우는 전부 내진 보강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소형의 민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진 설계 없이 진행하는 건물도 뭐 덜어는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도 좀 예산을 일부 좀 지원도 하고 또 조례로 뭐 그런 규정을 정해서 반드시 내진 보강을 완료한 후에 건축물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야, 이거는 뭡니까? 많이 좀 쑥스럽습니다. 아, 저도 느낌은 살짝 옵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이 이제 행정 부분에서 네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 또 안전을 위한 또 나머지 제도 개선 네. 또 연구실에 있기보다는 또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네. 또 상을 주셨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더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전에 하셨던 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이런 거 말고 네. 솔직히 기분 좋으셨죠? 기분 학교 다닐 때는 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보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또 뭐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상을 받아야겠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면 주어진다는 이제 제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동료 선배원님보다는 또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드 인 서울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저는 시민 주도의 서울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가급적 많은 시민들과 또 단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소리를 좀 경청을 해서 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또 반영이 되거나 또 대안이 되는 네. 그런 일들을 해야겠고요. 또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도 성장의 지방 분권의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그날을 만드는 날까지 서울시 모든 이들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